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친일잔재,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공공기관도 곳곳입니다. 정읍시가 자동차의 한쪽 두 바퀴를 보도에 걸치도록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를 허용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출산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일대 에너지 기업 100곳을 유치해 3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 국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친일잔재,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공공기관도 곳곳에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면사무소 회의실. 역대 면장 사진이 양쪽 벽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진 아래 근무기간을 적어놨는데 일제강점기 면장이 여럿입니다. 기억이라 지금 후손들도 지금 있고 해서 그 반장이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같은 지역 또 다른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일본 강점기의 조선총독부 공무원이었던 면장을 걸어놨습니다. 당시 면장을 지낸 할아버지의 손자도 면장이 됩니다. 전북 지역 공공기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친일 잔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의 수장 중에서 7명이 지금 현재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제 조선총독부의 하위 기관에 충실한 천황의 신민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면석이이자 순사이자 면장입니다. 전라북도 교육계에선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했고 그 가운데 하나로 일본인 교장 사진은 철거하고 역대 교장 사진도 될 수 있으면 내걸지 않는 한을 일선 학교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일제 시대 때부터 유래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역대 사진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자문단 형식으로 친일잔재 청산 TF를 운영하는 전라북도는 친일잔재 전수조사와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광양시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불러온 시민의 노래가 친일파 인물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드러났습니다. 시인 서정주가 작사하고 음악가 김동진이 작곡한 곡인데요. 두 인물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된 대표적인 친일 인사로 확인돼 지자체가 시민의 노래 교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시인 서정주와 음악가 김동진입니다. 서정주는 자살특공대, 일명 가미카제가 된 조선인 청년 인재웅을 미화한 시 마스이 송가를 쓴 인물. 김동진은 일본이 세운 만주국 건국을 찬양하는 곡을 쓴 인물입니다. 1980년대부터 친일파 인물들이 만든 시민의 노래가 전국 광역단체와 자치단체에서 불리기 시작했는데 전남에서는 광양시가 30년째 시민의 노래로 재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일파의 노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파업도 받았는데 노래까지 불러갖고 되겠냐고. 뭐 친일파가 작곡했다니까요. 뭐 나는 별로 좋지도 않아요. 안 좋아요. 하여튼 바꿔야 되겠어요. 광양시는 지난 2005년 서정주와 김동진의 친일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민의 노래를 다른 곡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지 않아 교체 작업을 추진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이 돼서야 시민의 노래 교체 의견이 이어진 상황.
광양시는 다음 달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노래 교체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정식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해마다 광양 시민의 달이면 울려 퍼졌을 시민의 노래.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오늘까지도 일제의 흔적은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친일 행적을 보였던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일부 자치단체를 비롯해 학교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교가나 일본식의 돌탑, 학교 규정 등이 아직도 남아있어 전라남도 교육청이 청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친일 잔재 169개 가운데 30개를 다음 달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여자중학교입니다. 개교 102주년인 이 학교는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라는 진선미를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훈이 적힌 비석의 모양이 일본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충혼비의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받침돌에는 교직원과 학도 등이 뜻을 모아 세웠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지만 지금은 일부분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교훈비가 세워지기 전에 일본이 팔괭 이루비라는 비석을 놓았으며 이 학교 가운데에 있는 또 다른 석탑도 일본의 양식과 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석탑과 교훈비는 일제 잔재 성물이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철거를 했으면 하는 학교의 입장이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 인식과 그동안의 그 경과를 알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방문하는 방문객들, 관광객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서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까지 조사된 학교 친일 잔재 169건 가운데 다음 달까지 30건을 청산할 계획입니다. 친일 행적을 보인 인물이 작곡하거나 작사한 학교 교가 14건은 학생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거나 일부 가사를 개사하는 등 정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 14개 학교에 있는 석등 16개는 졸업생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취합해 철거하거나 안내문을 세울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교가를 만들어보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으로 만들어서 CD까지 구워서 교가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교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학교 문화가 바뀔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 16일 순천에서 일제 잔재 청산 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통해 학생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담은 노래, 애국가의 작곡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1965년 문화훈장 대통령장 수상, 1955년 문화포장을 수상한 안에키타이,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안익태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은 그 어느 때보다 참 뜻깊은 해로 애국가부터 학교, 문화 등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반민특위가 항망하게 해산되고 정치, 언론, 경제, 생활 등 친일 기득권 세력 청산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죠. 남겨진 일제 잔재들의 정확한 역사적 의미와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으며 기억하기란 물론 쉽지 않고 단기간에 청산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은 만큼 불편함과 예산 등 수반되는 당장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라도 청산 작업을 통해 올바른 민족 정기와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는 계기로 작용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개구리 주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의 한쪽 두 바퀴는 땅에, 다른 쪽 두 바퀴는 보도에 걸쳐지도록 하는 주차 방식을 말하는데요. 정읍시가 불법 주장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을 통해 정읍 시의 바람대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연지 사거리와 구 중앙극장을 지나는 도로입니다. 주차 금지란 도로 표지판이 있지만 차들은 줄을 지어 주정차돼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는 2차선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로 인해서 차량들이 한 차선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불법 주정차된 차로 인해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읍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구리 주차구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지 사거리를 포함해 일부 구간에 대해 올해 임시로 운영을 한 뒤 주민 의견을 종합해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 내년에 주차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개구리 주차를 허용했다가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시민단체의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주민 수렴 과정을 거쳤기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차량 주차하면서 보행로를 침범하고 자전거 도로 일부만 하기 때문에 보행자는 불편을 주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검토가 되었고 협의가 완료되고 주민이 다 찬성을 하고 그래서 전체는 안 하고 그 구간만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 시범적으로 올해 해보고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가 내놓은 대책인 개구리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출산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에 나섭니다. 2011년부터 산부인과가 없는 임실군과 순창, 부안 지역 등 7개 시군 임산부에게 출산 전 진찰비와 분만 시 교통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산부가 분만한 뒤 2개월 이내에 진료 서류를 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최대 4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내년에는 최대 58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겨울의 시작 입동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추워지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에서 한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온 변화가 있는 날씨엔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쉬운데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시 기온은 소폭 상승하며 예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 맑은 가운데 2m로 물결이 다소 높게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갑작스럽게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가을 외투보다는 겨울용 외투가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고요.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